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로봇공학 전공의 박상현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딥러닝을 이용한 의료 영상 분석이고요. 아까 오전 세션에서도 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2019년도에 네이처 메디슨에 나온 이제 논문에 이제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이제 전 주기 동안 저희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배아를 셀렉션하거나 혹은 유전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스마트 스피커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저희 어떤 생체 신호들을 받아들여서 어떤 생체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연구에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멘탈 프로블럼이라든지 헐트 어택, 스트로크 이런 징후들을 발견해내는데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병원 가면은 CT를 찍거나 MRI 찍거나 영상을 취득을 하죠. 그리고 안과를 가면 저희가 염색을 하면서 딱 찍히는 그런 펀더스 영상이라는 걸 찍습니다. 그럼 이런 영상들을 자동으로 분류하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오래 살 수 있을지 에스티메이션 하는 문제에도 이런 기술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들을 치료를 하거나 재활을 할 때 어떤 로봇 시스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 로봇 시스템들을 좀 더 어떻게 오토메이션 할 수 있을지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영상을 분석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메디컬 이미지 컴퓨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병원에서 활용하는 로봇이라든지 혹은 재활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저희가 컴퓨터 어시스턴트 인터벤션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레인 영상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얀색 병변들이 보이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해서 정량화를 한다거나 혹은 안구 영상에서 플루이드가 얼마나 차 있는지를 맞춘다든지 혹은 영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작은 혈관들을 보이게 해준다든지 혹은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면 그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게 됩니다. 병리 영상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병리 영상의 어떤 핵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분석을 해주는 이런 연구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위에는 이제 다빈치 수술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 로봇이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이 다 매뉴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 혈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증강현실 기술들을 구현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뎁스 정보를 파악한다든지 혹은 어떤 장기의 모양을 판단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제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밑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아주 작은 카테터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터를 혈관을 타고 넣어가지고 실제 시술을 하는데 이런 카테터를 추적을 한다든지 혹은 위치를 자동으로 알아낸다든지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디올로지 파트, MRI라든지 어떤 CT로 영상을 얻었을 때 그런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페리베스큘러 스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뇌에 있는 미세혈관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미세혈관들이 이제 다양한 병들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치매라든지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리고 스트로크, 스몰 베셀 프로블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런 아주 작은 보시면은 혈관들이 이런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연구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영상을 보고 실제 이런 것들을 다 카운트를 합니다. 몇 개 있는지 혹은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정량화해 줄 수가 있다면 저희가 이런 코릴레이션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고자 이제 제가 여기 임용되기 전에 포닥 때 이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딥러닝이 아주 인기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뭐 예를 들면 영상에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고 그 피처 익스트랙션 된 걸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뭐 이런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기 위한 기법들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제안이 됐었고요. 우측에 보시다시피 뭐 클래시파이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뭐 그 중 하나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제안한 기법은 이제 영상을 넣으면 어떤 저희가 영상에서 인텐시티 피처들을 추출을 하고요. 그 추출된 피처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혈관이고 어떤 부분이 혈관이 아닌지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런 기법을 제안을 했고요. 뭐 당시에 이런 인텐시티 피처만으로는 어떤 그 혈관의 특징을 잘 디스크라이브 해주기가 어렵다 해서 뭐 컨텍스트 피처를 같이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그 클래시파이어를 적용을 해서 어떤 프레딕션 맵을 만든 뒤에 그 영상과 프레딕션 맵에서 동시에 피처를 뽑아서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고요. 또다시 프레딕션 맵을 뽑고 학습을 시켜서 뭐 이런 과정을 반복했더니 결과가 더 좋아지더라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통 스레셜딩 기반의 어떤 기법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같은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아래쪽이 이제 딥러닝의 어떤 스트럭처를 보여주는 건데요. 어떤 영상을 넣었을 때 히든 레이어들을 통과를 하고 그 히든 레이어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최종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나오는 이런 스트럭처를 학습을 해서 프레딕션을 한 거고요.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이 핸드 디자인드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이 없어지고 실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기 위한 특징들이 저절로 추출이 되게끔 파라미터들이 학습된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딥러닝에 이제 다양한 스트럭처들이 제안이 됐고요. 뭐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알렉스넷이라든지 VGNet이라든지 뭐 레지듀얼 네트워크라든지 뭐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그 중에서 당시에 저희가 레지듀얼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그 피처들을 익스트랙션하고 그 피처들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런 구현을 진행을 했고요. 이 그림이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저희의 결과고요. 뭐 우측이 매뉴얼 레이블인데 3차원에서 이제 그 작은 어떤 미세 혈관들, 페리베스큘러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런 혈관들 뿐만 아니고 이런 기술들을 다양한 다른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이제 미카이라는 학회에서 열린 챌린지에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여기서는 화이트 매터 하이퍼 인텐시티라고 해서 MRI를 찍었을 때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병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미세 혈관들이 굵어지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밝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하는 워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스트럭처를 적용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플레어 영상과 T1 영상 두 가지 타입의 영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멀티모달 이미지를 프로세싱 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학습을 하고 이후에 컨캐티네이션 시켜서 최종 프레딕션을 하는 이런 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보시면 역시 중간이 이제 저의 결과고 우측에서 매뉴얼 레이블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정확한 그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또 미카에서 비슷한 챌린지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어떤 화이트 매터 하이퍼 인텐시티 뿐만 아니고 뇌 영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트럭처를 다 세그멘테이션하고 하이퍼 그 인텐시티 부분도 역시 세그멘테이션하고 뭐 이 전체 영상을 다 세그멘테이션하는 이런 챌린지에 참여를 했고요. 당시에는 유넷이라고 하는 또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기반을 해서 어떤 그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현을 했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유넷 구조를 살짝 변형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원래 여기에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 커넥션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좀 이런 하이 프리퀀시 정보들을 좀 변형을 줘서 저희가 컨캐티네이션 시키고 뭐 그랬을 때 결과가 더 좋았고 뭐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 이 연구는 뭐 이제 많은 팀들 중에서 이제 1위를 했었었고요. 좋은 성능을 얻어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MRI에서 어떤 중요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해내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퀄리티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떤 영상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얻어내면서 원하는 부분을 인핸스먼트 하면서 그 MRI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어떤 노이즈는 없애주는 이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는데요. 비슷하게 어떤 딥러닝 구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인핸스먼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댄스 블럭이라고 하는 블럭들을 좀 깊게 쌓아서 저희가 그 영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상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을 제안을 했고요. 기존의 기법들에 비해서 뒤에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없애주면서 그 혈관 부분만 이렇게 강조를 해서 실제 좀 더 혈관이 잘 보이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또 그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 쪽에서 보면 어떤 레졸루션이 낮은 영상을 퀄리티가 높은 하이 레졸루션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MRI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 퀄리티 영상을 찍으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그냥 1mm, 1mm, 1mm로 찍으면 5분이면 찍을 것을 저희가 2배의 좋은 어떤 퀄리티 영상을 만들겠다 하면은 20분 이상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MRI는 또 촬영을 할 때 이제 소음이 심하죠. 그래서 상당히 그 촬영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어떤 로우 레졸루션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하이 레졸루션으로 바꿔주는 이런 연구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얻은 결과인데요. 이런 로우 레졸루션의 영상을 저런 네트워크를 이용했더니 하이 레졸루션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그 메디컬 쪽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 영상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냐 이런 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정상인데 AD가 걸리면 어떤 식으로 뇌의 영상이 바뀔 것이고 혹은 그냥 나이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구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AD 영상을 넣으면서 저희가 타겟 컨디션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노멀이라고 넣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AD 이미지에 매칭되는 노멀 영상이 제너레이션 되고 이 노멀 영상에 다시 AD라는 컨디션을 줘서 반대로 다시 AD 영상에서 노멀로 갔다가 노멀에서 AD 영상을 제너레이션하는 이런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타겟 영상이 실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구분해주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하면서 역시 클래스를 같이 학습을 하는, 즉 여기 타겟 컨디션 저희가 노멀을 제너레이션 했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얘를 과연 노멀이라고 맞춰줄 수 있는지 이런 네트워크들을 학습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연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결과는 어떤 노멀 영상을 넣고 노멀이란 컨디션을 줬을 때 이런 식의 영상이 제너레이션 되고 MCI라고 하는 Mild Cognitive Impairment라고 하는 경도인지 장애라는 어떤 컨디션을 줬을 때는 가운데와 같이 제너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넣었을 때는 우측과 같이 제너레이션 되는 이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MCI 영상을 넣고 노멀이나 MCI나 AD 환자의 어떤 그 영상들을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 된 영상들을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의료 데이터들의 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어떤 이런 노멀 컨디션의 영상이라든지 알츠하이머 디지즈 컨디션의 영상들을 많이 제너레이션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을 해줄 수가 있다면 저희가 그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패솔로지 이미지 어널리시스인데요. 앞에 부분은 이제 레디올로지였고요. 그 패솔로지 이미지는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면 얻게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미경 배율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원래 티슈는 아주 작은 부분만 떼어내는데요. 이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타나고요.
또 일부분을 확대하면 뭐 우측과 같이 나타나고 또 확대하면 우측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병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영상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만 봐서는 판단이 쉽지 않고요. 실제로 이런 하이 매그니피케이션 영상들을 보면서 실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이 영상 한 장 보는데 사실상 뭐 거의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이제 카멜리언 챌린지라고 해서 2017년도에 열린 챌린지인데요. 홀 슬라이드 영상들을 취득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오픈을 했고요. 여기에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서 영상 그 튜머가 있는 부분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메타스테이시스라고 하는데 메타스테이시스가 뭐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맞춰주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많은 팀들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대부분의 네트워크들이 주로 쓰였습니다. 상당히 성능이 좋은데요. 뭐 거의 뭐 90% 이 문제에 대해서는 99%까지도 맞추는데 거의 뭐 병리 의사 선생님 수준이다. 뭐 이런 식의 논문이 이제 자막 논문에 이제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어떤 패치 영상에서 이런 핵들이 있는데요. 이런 핵들의 모양이 상당히 그 어떤 그 분류를 해내는데 중요한 어떤 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해내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핵의 스트럭처를 에스티메이션하는 어떤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핵의 중심을 에스티메이션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냥 이진화, 그 핵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네트워크를 각각 따로 학습을 시켜서 이 아웃풋들을 워터쉐드 기법에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기법을 제안을 했었고요. 다양한 기존의 기법들이 제안된 것보다 뭐 DSC라든지 AJI라고 하는 거는 매저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럼 매저를 해봤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고요. 우측에 보시다시피 이런 핵들을 하나하나 잘 구분을 해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발견을 한 것이 이런 이진화는 잘합니다. 뭐 핵인지 아닌지는 구분을 잘 하는데 중요한 게 이 핵들을 잘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뭐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 그 핵들이 잘 분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에러들이 그런 데서 나타났었고, 하지만 그런 것이 실제 어떤 예후를 판단을 하거나 어떤 분류를 진행할 때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핵들의 모양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런 안쪽의 어떤 바운더리들을 잘 프레딕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다음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이니셜 결과가 좀 부정확하고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뭐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져 있고 혹은 반대로 뭐 더 나눠져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세그멘테이션 결과로부터 좀 더 작은 어떤 핵들로 저희가 분할을 하고 그 분할된 어떤 컴포넌트들끼리 비교를 해서 이게 같은 컴포넌트인지 혹은 다른 컴포넌트인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서 저희가 핵 결과를 어떤 이니셜 결과가 들어오건 그 이니셜 결과를 임프루브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에 시아니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두 개의 이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두 인풋이 같은 인풋인지 다른 인풋인지를 맞춰주는 그런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어떤 세그멘트들을 뭐 이쪽 세그멘트, 아래쪽 세그멘트를 넣었을 때 이 세그멘트 두 개가 같은 핵 안에 있는지 혹은 다른 핵 안에 있는지를 맞춰주는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고요. 뭐 이렇게 중앙 부분은 이제 기존의 시아니스 네트워크랑 똑같은데요. 뭐 저희가 거기에 디코더를 추가를 해서 그 각 이 마커에 대한 어떤 세그멘테이션 맵을 제너레이션하고 그 제너레이션된 세그멘테이션끼리 얼마나 비슷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로스로 추가를 해서 성능을 더 높인 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스트 프로세싱 기법을 쓰기 전에 뭐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어떤 이니셜 결과를 만들었고요. 이니셜 결과에 저의 기법을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액큐러시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라는 거를 테스트를 했고 대부분의 경우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웍은 이제 그 카테터 로봇을 트래킹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 아주 얇은 카테터를 여기에 넣고요. 그 다음에 풍선처럼 어떤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스텐트를 고정을 시키고요. 그 카테터를 뺍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 수작업으로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토메이션하는 로봇들을 저희 이제 전공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그 개발되고 있는 그 카테터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1mm고요. 상당히 작은 어떤 로봇인데요. 이런 로봇들이 실제 삼천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 영상에서 뭐 이런 것들을 잘 트래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뭐 먼저 디텍션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써서 그 끝부분을 디텍션 하고요. 그 끝부분에서 그 포지션을 아예 세그멘테이션 해내는 뭐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이전 프레임의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해서 보통 이 부분이 좀 컴퓨테이션이 높은 부분인데요. 이 컴퓨테이션이 높은 부분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패치와이즈 세그멘테이션을 해나갈 수 있는 뭐 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속도를 줄여서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 결과인데요. 그래서 그 포지션 끝단을 저희가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카테터의 방향을 에스티메이션해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기법을 저희가 이제 리얼 엑스레이 시스템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프리리미너리 웍인데 이제 카메라 영상에서 이런 카테터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해내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영상으로부터 이런 엑스레이 영상을 제너레이션 해낼 수가 있으면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용을 해서 실제 엑스레이 영상 내에 카테터를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신세사이즈 하는 또 웍을 제안을 했었고요. 여기서 뭐 이런 거 세그멘테이션을 일단 해내고요. 그 세그멘테이션 된 거를 엑스레이에 입히고 그 입힌 영상이 이제 내추럴하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영상들을 좀 더 엑스레이 영상과 내추럴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 사이클 겐이라고 하는 또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활용을 했고요. 이렇게 그냥 입힌 영상으로부터 진짜와 같은 영상을 제너레이션하고 반대로 그 제너레이션 된 영상으로부터 뭐 원래 오리지널 영상을 제너레이션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최근에 나온 어떤 perceptual loss라고 하는 로스를 추가를 해서 성능을 좀 높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이클 로스만 이용을 했을 때는 뭐 유넷을 적용하건 레스넷을 적용하건 약간 그냥 입힌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제한한 로스를 적용을 했을 때는 좀 더 리얼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실제 저희가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을 해서 적용을 해본 어떤 결과이고요. 이 우측은 뭐 프리리미너리한 결과인데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딥러닝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쓰이고 있는데 이제 뭐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그 메디컬 이미지 컴퓨팅이라든지 어떤 메디컬 로봇을 오토메이션하는 이런 문제에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정확한 퀀티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으면 저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어떤 그 메디컬 관련한 연구들을 더 진행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로 아주 소규모 데이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런 accuracy가 보장이 된다면 좀 더 대규모 영상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진단의 accuracy라든지 수술의 성공률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챌린지들은 여전히 있는 거 있습니다. 뭐 있고 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데이터가 이제 적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제너레이션하고 그런 제너레이션 된 영상으로부터 뭐 얼마나 로버스트한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문제가 메디컬 쪽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제도적으로도 뭐 많은 앞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할 뭐 문제들이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해서 이런 연구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